자, 챗 GPT 쓰실 때 갑자기 대답이 엄청 느려지거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우리는 보통 또 소프트웨어 오류났네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 답답한 지연과 환각 현상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물리적 하드웨어의 병목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명제는 바로 이겁니다. HBM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 완벽해 보이는 AI의 환상을 깨부수고 차가운 진짜 현실로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AI가 자꾸 헛소리를 하고 버벅대는 걸까요? AI가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려면요, 뒤에서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에 서로 묻고 답하고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AI는 무자비한 연산 속도와 턱없이 부족한 전력량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벽에 쾅 하고 정면 충돌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들이 그 쏟아지는 데이터의 파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걱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HBM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HBM은 엄청난 데이터 고속도로를 뻥 뚫어낸 현재 AI 산업의 영웅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근본적으로 D램 기반이다 보니 전원이 꽂으면 기억이 싹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인데다가 공간을 무한정 늘려서 용량을 키우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즉, 현재의 영웅인 동시에 AI가 더 똑똑해지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의 원인기도 한 겁니다. 이게 왜 당장 문제냐면요. 요새 AI가 거짓말하는 거 막으려고 RAG, 즉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쓰잖아요. AI한테 그냥 질문만 덜렁 던지는 게 아니라 아예 방대한 외부 도서관 데이터를 통째로 쥐어주고 너 이거 참고해서 확실한 답을 찾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말도 안 되게 폭발적인 양의 메모리가 필요해지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지금의 HBM 용량만으로는 이 거대한 찰고 문헌을 도저히 올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HBM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직관적으로 비유해볼까요? HBM이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엄청 빠르지만 칸이 적은 책장이라면 이제 등판할 HBF, 즉 고대역 폭 플래시는 뒷마당에 지어올린 거대한 국립도서관입니다. HBM의 압도적인 속도 옆에 전원이 꺼져도 절대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낸드 플래시를 3차원으로 꽉꽉 채워 결합하는 거죠. 완벽한 구원투수의 등장입니다. 이 HBF라는 국립도서관 체제로 전환되면 진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AI가 여러분과 나눈 과거 대화나 취향 같은 걸 장기 기억으로 상시 저장해 두거든요. 드디어 나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진정한 개인 비서, 에이전틱 AI가 완성되는 겁니다. 덤으로 툭하면 끊기던 무거운 고화질 비디오 생성도 아주 무르르듯 돌아갈 거고요. 게다가 기존 HBM 만들던 제조 공정을 꽤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상용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이런 대격변이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토클래스 메모리 기업들이 이미 2027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그야말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 하드웨어 혁신이 불과 3, 4년 뒤면 눈앞에 뚝 떨어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2028년에 차세대 HBM5와 HBF가 딱 결합되는 그 순간 AI 성능은 단숨에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1분 넘게 뱅글뱅글 돌아가던 고화질 비디오 렌더링이 단 10초 코스 끝나는 엄청난 퀀텀 점프죠. 하드웨어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속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메모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실제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프로세서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판을 장악하고 있는 GPU들, 태생 자체가 게임용 그래픽 돌리려고 만든 범용 계산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첨단 AI 돌리기엔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전기 소모도 극심합니다. 우리는 이제 AI가 학습하는 걸 넘어 24시간 내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당연히 프로세서도 극한의 효율을 찾아서 미친 듯이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잡아먹던 범용 GPU에서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 맞춤형으로 깎아 만든 TPU로, 그리고 이제는 오직 AI 추론 하나에만 모든 칩의 역량을 몰빵한 NPU로 진화하고 있죠.
산업 전체가 군더더기를 싹 다 버리고 효율의 끝판왕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통쾌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세서 전쟁에서 GPU, TPU, NPU 중 누가 왕자를 차지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두뇌가 아무리 천재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실어나를 메모리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인데 결국 이 모든 프로세서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HBM과 미래의 HBF를 무조건 예외 없이 탑재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메모리 산업이 이 거대한 글로벌 AI 생태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이란 얘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이 하나 나올 법합니다. 아니, 똑똑한 천재 개발자들이 알고리즘 기가 막히게 짜서 데이터 확 압축해버리면 비싼 물리적 하드웨어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 소프트웨어의 마법이 물리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를 짠 하고 대체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냉정한 과학적 현실을 팩트 체크해 드리죠. 데이터를 압축해서 메모리 용량을 16분의 1로 줄인다? 말은 너무 달콤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조그만 AI 모델에서나 겨우 돌아가는 임시 방편이에요. 실제 수백만 개 단어가 오가는 거대 모델에 저 압축 기술을 쓰면 그 자랑하던 99.5%의 정확도에서 빠진 단 0.05%의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완전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치명적인 환각 현상이 터져버리죠. 소프트웨어 꼼수로는 이 압도적인 물리적 하드웨어의 필요성을 절대 우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아예 차원이 다른 스케일로 하드웨어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가 구상했던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발열 때문에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아예 영하 200도의 우주 공간으로 인공위성을 띄워서 거대한 천연 냉장고로 쓰겠다는 겁니다. 와, 진짜 야심차고 낭만적인 구상이죠? 하지만 이것도 차가운 물리학의 현실 앞에서는 좀 삐걱거립니다. 우주가 추운 건 맞아요. 그런데 수만 대의 위성이 그 무거운 AI 연산을 서로 쪼개서 하려면 위성들끼리 레이저로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이 위성 간 통신의 레이저 대역폭이 턱없이 좁습니다. 지구에서 열시키겠다고 우주로 갔다가 데이터 전송 병목이라는 더 끔찍한 재앙을 만나는 셈이죠. 아직은 뛰어넘기 힘든 물리적 장벽입니다. 자, 이쯤에서 가장 뼈아픈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프라 까는데 천문학적인 돈은 쏟아붓고 있지? 발열에, 전력 문제에, 병목은 계속 터지지.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AI 산업, 혹시 터지기 직전에 거대한 기술법을 아닐까요? 아마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AI 기술 그 자체는 이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생산성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기술 자체는 허상이나 버블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 인프라 비용과 자본을 기업들이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철저하게 비용과 자본의 버블을 걱정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 AI 인프라에 미친 전력 소모량은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거시 경제의 핵심 이슈예요. 당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어떻게든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와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집중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건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글로벌 차원의 현실적인 생존 제약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숫자 하나로 딱 체감시켜 드릴게요. 매달 $1,000,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입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물리적 인프라의 막대한 비용을 유지하려면요. 결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쓰면서 와, 나는 매달 140만 원 이상을 내도 안 아깝다라고 느낄 만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뽑아내야만 타산이 맞는다는 살벌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년에서 3년이 이 판의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AI 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돈을 벌어다 줍니다 하고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시장엔 곧장 매서운 빙하기가 닥칠 거예요. 이 천문학적인 하드웨어 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이 없는 기업들부터 추풍 낙엽처럼 썰려 나가는 자비 없는 적자 생존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판의 승자는 혁신적인 하드웨어로 물리적 한계를 가장 먼저 부수고 동시에 그 무거운 자본의 압박을 버텨내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는 자가 차지할 겁니다. 과연 지금 시장을 호령하는 빅테크 거인들은
자본이 바닥나기 전에 완벽한 경제적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다가올 치열한 생존 게임과 하드웨어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 여러분도 시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